안검하수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또 이분은 어떤 외침을 해 주실지 함께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조의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의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28살이고요. 네, 그런데 저는 항상 밖에 나올 때 선글라스를 주로 껴요. 왜냐면 눈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눈이 갑자기 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기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쳐다보지 못하니까 공부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선생님도 쳐다보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은 떨어지고, 그렇게 너무 힘들게 고등학교 시절을 졸업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엔 제 눈이 왜 불편한지 원인을 몰랐어요. 제가 왜 이런 현상이 나한테만 일어나는 건지 몰랐는데,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야 이제 알게 됐죠. 이제 제 눈이 안검하수가 있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안검하수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제는 그 정반대의 부작용이 난 거예요. 뭐냐면 제 안검하수가 있을 때는 눈이 워낙 안 떠져서 이제 사람들이 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눈이 너무 확 떠지고 또 눈이 너무 강하게 힘이 느껴지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또 여전히 사람들 쳐다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궁금했어. 알아보고 싶어서 도대체 난 이렇게 힘든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상황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형 부작용으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찾기 위해서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쪽지를 보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쪽지를 한 분이 오셨어요. 카페 운영자님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좀 놀랐던 게 카페 운영자님한테 보낸 쪽지였어요. 병원 측에서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병원에서는 여기에 이런 악의적인 글 같은 걸 남긴 사람과 소송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이 글을 내려달라, 지워달라. 그럼 우리는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글이었어요. 그런 글들이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한테 쪽지를 보내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가 있고 또 이런 걸 듣고 싶어서 운영자님한테 이런 협조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부탁했음에도 운영자님께서는 도와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일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또 현재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그걸 접고 이제 저 혼자 스스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작년 2012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8개월 동안 쪽지를 보냈어요. 총 1000명이 넘게 보냈어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저랑 물론 똑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양악수술한 여성분들도 정말 많으셨어요. 대부분이 다 20대였어요. 30대도 있지만 20대가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거의 다 똑같으세요. 양악수술을 한 뒤에 얼굴 비대칭이 생겼고 또는 얼굴에 통증이 느껴져서 하루하루 통증의학과에 가서 약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분들이 사는 삶은 이래요. 어떠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통증약을 먹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잠을 자요. 그리고 일어나면 또 약을 먹고 잠을 자요. 그렇게 생활해요. 밖에 한 번도 안 나가세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대부분이 다 양악수술해서 통증이 생기면 거의 다 그렇게 생활하세요. 그리고 더 심각한 점은 양악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직업군도 너무 다양하세요. 디자이너부터 승무원까지부터 정말 고등학생까지 정말 너무나 다양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저기 성남에 사시는 분인데 양악수술 뒤에 통증이 생기셔서 그 도시의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저기 시골로 가서 사세요. 지금 현재 시골에서 사세요. 그리고 항상 거의 주무신대요. 그냥 아침에 깨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계속 주무신대요. 그게 삶이에요. 그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생존 방법 같아요. 지금부터 7일 전에 4월 7일 날 MBC 시사 매거진에서 지방 이식으로 실명되신 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사실은 작년 8월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하고 연락이 됐어요. 여성분이에요. 30대 후반이세요. 그분도 디자이너세요. 원래는 지방 이식을 안 하고 단순히 필러만 하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의사가 지방 이식을 하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설득을 해서 하신 거예요.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명이 되셨어요. 지금부터 일주일 전에 시사 매거진에서 봤는데 거기서 한 곳에서만 지방 이식으로 실명되신 분이 12명이나 있다고 봤어요. 18살 분도 한 명 있고 19살 분도 한 명 있어요. 26살 분도 4명이나 있어요. 지방 이식으로 실명된 사람만요.
그 한 병원에서요. 아니, 그 병원을 찾아간 사람만요.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것은 병원에서 그런 카페에 올린 글들을 지우기 때문이에요. 있는 글들을 지우고 대신 자신들의 그런 진실되게 꾸민 거짓 후기를 올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글을 보고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 거짓임에도 불구하고요. 왜냐하면 진짜로 사람들이 쓴 진솔한 후기들은 없으니까요. 지워졌으니까 이미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대부분이 다 성형수술로 부작용이 생기면 공통적으로 직장을 잃으세요.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형은 외모가 바뀌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성형한 수술을 한 이유를 제가 물어봤어요. 정보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했냐? 사람들의 말은 정말 다양해요. 고등학교 시절 때 외모로 인해 놀림을 받거나 또는 대학교 시절에 소개팅을 했는데 정말 짝사랑하던 남자가 있었는데 고백을 했지만 거절을 당해서 그런 이유 등등 정말 다양해요. 단순히 예뻐지기 위해서는 맞지만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한 이유는 정말 다양하세요. 하지만 세상은 그걸 보지 않죠. 단순히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을 했다 이것만 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얘기할 공간이 없으세요. 카페에서는 병원 측으로부터 그 글이 제재를 받아서 지워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자니 엄마는 당연히 자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할 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위축되고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밤에 잠을 못 자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렇게 통증약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정말 보살펴줄 곳이 없어요. 끈이 없어요. 그들과 세상을 연결해줄 끈이 없어요. 그리고 성형을 하면 대부분 친구를 잃어요. 많이 잃어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이 4월 달이에요. 근데 이제 곧 지금부터 8월 달 뒤면 또다시 12월이 와요. 그럼 또다시 이런 악순환은 반복될 거예요. 성형으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도 많으세요. 연락이 안 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린 볼 수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이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건 성형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건요. 그렇게 되면 저는 공론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문제들을 사람들이 서로 뭉치면서 해결할 그런 최소한의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 그래서 이러한 자리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굳이 이런 공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소원이에요. 성형수술을 할 때는 어쨌든 내가 부작용이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도전해 보겠다 라고 판단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책임 너에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맞아, 내가 선택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저도 사실은 있었는데 그 생각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뭐 양악수술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과연 환자들이 그 많은 부작용에 대해서 그냥 서류상의 한 장의 종이뿐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내가 이후에 음식을 씹어먹는 즐거움을 못 느낄 수도 있을 것이며 어쩌면 여기 감각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충분하게 숙지가 되고 수술을 선택하는가, 병원에서 정말 그걸 얼마나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의문이 저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용기 내어서 말씀 샤우팅 해주신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를 드리고요. 자문단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것만 한 5건 정도 되는데요. 그 고통은 우리 아까 조희재 스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진통제를 먹고 잠을 자야 되고 거의 눈물로 호소를 해야 되고 말을 하다가도 턱이 빠지는 턱관절 장애가 오기도 하고 이 감각신경이 손상이 돼서 뭐 감각이 전혀 없기도 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는 분들도 너무 그 고통이 심한데 이 소송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얼마 받아주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큰 문제라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우리 조희재 선생님께서 저는 역으로 이 성형 피해자 분들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또는 사전에 그 수술 받기 전에 어떤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았으면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성형 피해자 권리찾기 운동본부 이런 걸 하나 좀 만드셔서 이 저희 환자단체 연합회에 이렇게 결합을 하셔서 좀 활동을 하시면 어떤가. 아까 조희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뭐 인터넷상에 글은 뭐 내가 피해를 받습니다라고 글을 올리면 병원에서 말하자면 못하게 하잖아요. 이거 소송 걸겠다. 당신 우리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 때문에 글이 끊임없이 지워지고 그렇잖아요. 그건 정말 그렇게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건가요? 중요한 거는 그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문구가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이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인터넷상에 또 올리면 또 형사처벌이 되죠. 그렇지만 이제 그 처벌 정도는 사실은 이제 뭐 벌금 정도인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각오하고 감수하고 가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 위반이 되고 오히려 병원 측에서 인터넷 계제 금지 가처분,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뭐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도리어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위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 경험에 비춰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면 이제 답은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죠. 제가 안타까운 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는 이렇게 억울해서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인터넷을 통해서 하소연을 하는 순간 다 내려진다는 거. 그거를 어떻게 떠받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서도 권리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자기들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블록 처리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정보를 공유하려면 뭔가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은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외모가 좋아지면서 성공했다는 사례들이 너무 긍정적으로 많이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예뻐지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걸 사회가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이 아주 근본적인 병리 현상이 사회에 있다고 생각해요. 못생기면 어떠니 뭐 이런 진짜 운동을 해야 될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요. 못생겨도 괜찮아 운동을 하든지 그걸로 차별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고소를 하든가 뭔가 좀 그런 일들을 정말로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학술적인 연구를 할 수 있으려면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그 데이터는 환자들이 직접 데이터를 들고 와서 모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환자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갖다 주고 의무 기록을 떼다가 교수들한테 갖다 주고 교수님들 이 연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밖에는 현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소비자 운동으로 풀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이런 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 얘기예요. 근데 굉장히 검증된 게 필요하잖아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소비자 운동이 필요하다. 네이버 카페가 안 되면 뭐 다음 카페가 안 되면 환자단체 연합회 홈페이지에다가 탑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환자단체 연합회 홈페이지에다가 만들어서 이 가짜 부작용들이 들어오거나 가짜 사례자들이 들어와서 글 올리고 서로 방해하고 막는 거를 막게끔 어떻게 검증하는 절차를 좀 더 튼튼하게 넣고 그 안에서 진짜 레피테이션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소비자들의 성형수술에 대한 부작용과 평판 만들기 운동 이런 거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저번 2월 달에 샤우팅 카페 할 때 사실은 성형을 할 계획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사실은 저는 뭐 조금 전에도 경북대병원 다 얘기했는데 성형 쪽에는 가급적 병원 이야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소송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악수술로 가장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제 병원에서 양악수술을 1년 1000번 이상 했다 이렇게 광고를 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경고 처분을 받았던 경우가 있어요. 경고가 있고 난 뒤에 사실 양악 피해자가 샤우팅을 원래 할 계획이었는데 결국 이제 못한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샤우팅을 하게 되면 100에 100 소송이 들어올 거고 또 유명의 압력이 들어올 거고 그럼 결국 못 하더라고요. 사실 오늘도 이제 조우재 씨는 아주 성형으로는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근데 성형 피해자가 와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보호해주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성형 피해자는 저는 환자 중에 차별받는 환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료적
피해가 아닌 네가 이뻐지려고 된 피해 아니냐, 네 책임이다라는 인식도 있고, 또 이 삶이 대부분 다 집안에서 혼자 우울증, 정서적 혼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있고, 정부도 아직까지 아무 관심을 갖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호재 씨가 오늘 와서 용기 내어서 사실은 마스크도 안 쓰고 안경만 쓰고 나오셨는데, 안경도 얼굴 가리려고 안경을 쓴 게 아니라 원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단체에서 몇 가지 한번 솔루션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은 저는 보건복지부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성형 피해자가 어쨌든 자기가 원해서 했든 안 했든 피해자면 이들의 치료적인 면이나 정서적인 면을 회복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 정신 관련된 뭐 복지부의 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서 대책을 좀 마련하려고 하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환자연합회 홈페이지에 만들던 아니면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던 기존에 좀 건전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 진짜 성형 피해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려고 하고, 거기에 환자연합회가 법적인 변호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법적인 지원도 하고 보호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호재 씨가 용기 내서 오셨는데 그냥 한 번 와서 샤우팅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연합회와 같이 진짜 집안에서 구석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성년 피해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